자, 오늘부터 주로 이제 배우실 내용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수정 개념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이 수정은 주로 이제 도형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뭐 더하거나 아니면 자르거나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인벤터를 배웠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안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먼저 명령어는요. tr이라는 명령어, tr이 트림이라는 명령어인데 자르기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 전에 배웠던 C 엔터 치셔가지고 서클 명령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 C 엔터. 그 다음에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십자선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저 여기 명령어 입력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특징점이 뜨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객체 스냅 그 불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트림이라는 거는 단축키가 tr이에요. tr을 입력하시면은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제일 먼저 커맨드 창에 뜹니다. tr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택은 경계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경계선. 경계선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시면, 예를 수평선을 클릭했다. 수평선 경계선 잡힌 겁니다. 경계선이에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잘라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지네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잘라진다는 거죠. 다 됐어요. U엔터 두 번 해주시고, 원상복귀.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자동화 기능이 잘 돼가지고요. 요즘 어떻게 이제 하냐면 다시 ESC 눌러면 TR 엔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계선 잡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그냥 엔터 한번 치세요. 그냥 엔터 두 번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치세요. 경계선 잡지 말고 엔터 두 번을 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이미지를 막 자를 수가 있어요. 경계되는 부분 이렇게 편하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르다 보면은 안 잘라져요. 이제 안 잘라지네요? 그럼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안 잘라진다는 거는 경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ESC 누르고 클릭, 델리트 키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르기 및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TR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삭제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삭제가 안 되면 ESC 누르고 클릭하고 델리트 키. 그냥 지워버리셔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 4번에 있는 형상을 좀 그려볼게요. 4번. 1번하고 2번은, 1번, 2번도 트림을 써야 되는군요. 2번하고 3번. 근데 4번은 반 넘어갑시다. 4번만 할 줄 알면은 1, 2, 3번은 뭐 여러분들 개인적 연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리는 방식은요. 먼저 기준이 되는 원을 하나 그려주시기 좋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원을 먼저 그립시다. 왼쪽에 있는 원은 도면 분석을 해본 결과 파이 20과 파이 30 두 가지가 있어요. ESC 누르고 C 엔터. 중시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쓰려면 D를 넣어주시고 반경값을 입력하실 경우에는 그냥 15 또는 10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C 엔터 하시고 또 중시점 클릭하고, 자, 저는 처음에 10을 입력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15를 넣어주셔야겠죠. 반경값 15. 그러면은 지금 치수를 기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과 22 원이 그려집니다. 자, 이제 보조선 그려줘야 되는데 CAD에서는 직교 모드라는 게 있어요. 직교 모드라는 거 여러분들 옵션에 보시게 되면 직교라는 단어가 있을 건데 여기 지금 F8번 해당되는데, 헷갈리시면 저 보세요 하면 F8번 요거 직교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요 어떤 식으로 되냐. 자, 라인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 직교 모드 상에서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움직여요. 수평 수직으로만. 대각선 방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대각선 방향 움직이고 싶을 때는 F8번 눌러가지고 해제시켜 주셔야 돼요. 직교 모드 해제. 다시 F8번 눌러주면은 다시 직교, 수평 수직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가리킨 상태에서 거리값을 넣어주면 선이 그려져요. 예를 들어 60 하면 60 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쉽게. 굳이 상자표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그려볼게요. 보조선. 자, 라인 명령어. 먼저 원의 중심점 클릭하시고 오른쪽 방향 60 엔터. 그 다음 위로 20 엔터.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좌표로 하셔야 돼요. 상대좌표로 하게 되면 골뱅이 60,0 엔터, 골뱅이 0,20 엔터 치시면 됩니다. 두 번. 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반대쪽은 얼마만큼 늘려야 돼요? 20mm만큼 늘려야 되죠, 기죠? 20mm만큼. 토탈 40이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잠깐 보시면, 이런 건 어떻게 늘리냐면요. GQ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명령어를 취소하시고, 이 선을 클릭하면은 점 3개가 떠요, 이렇게. 그죠? 그 상태에 끝점을 찍고 밑으로 가리키세요,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20 엔터 치시면 선이 늘어나요. 그러면 다 그려진 거죠. 보조선. 그 상태에서 이제 원 그리세요. 원은 R10. 그죠? R10. 방향값 10. 그래서 원 2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 파이 10. 그러면 R5짜리 원 2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형상을 완성시킵니다. 자, 다 됐으면 ESC 눌러주시고 L 엔터. 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이거 해봐서 아시겠죠? 자, 원을 찍어주시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원을 클릭해 주십니다. 이렇게 대각선 그려줘야겠죠? 접점으로. 마찬가지 다시 라인 명령 L 엔터 치시고 접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이때 주의할 점은 왼손이 Shift 키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CT C 엔터 T 엔터 서클 TTR 그 두 개의 안쪽 부분이에요. 안쪽 부분 원을 클릭해 주시고 두 개의 안쪽 부분 그 다음에 R값 15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ESC 누르고 CT C 엔터 T 엔터 안쪽 부분에 원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값 15 엔터. 다 됐으면은 ESC 누르시고 TR 엔터 두 번 치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버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은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선도 지워버리시고 아직 필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그 세로 A LT에 가셔서 세로 만들기. 그 다음에 ACAD ISO.DWT로 해서 열기해서 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새로운 화면. 그 다음 밑에 옵션 눌러가지고 필요 없는 거 다 꺼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면 레이어를 배울 거예요. 레이어는 이게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좀 메모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레이어 설정을 할 건데요. 레이어는 이제 도면층 설정이에요. 도면층 설정. 그래서 주로 한 5개 정도를 레이어를 잡아주는데, 첫 번째 외형선을 잡아주고요. 두 번째 중심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가상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문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윤곽선 잡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개를 가지고 기능사 시험, 산업기사, 또 일반 기본적인 도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 글자 조절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외형선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기본적인 실선. 기본적인 실선은 외형선으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35mm 씁니다. 그 다음에 색상도 들어가야겠네요. 색상은 초록색. 그
그 다음에 중심선은요 1.3선을 써요. 1.3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18. 그 다음에 색상은 빨강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가상선은요, 가상선은 2.3선을 쓰고요. 선의 굵기 똑같아 0.18.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빨강색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수문선은요, 이거는 은선 또 점선이라고 하는데 점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점선이 할까요? 점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25. 색상은 좀 노란색을 많이 써요. 윤곽선. 윤곽선은 실선인데 얘도. 근데 나중에 이제 굵은 실선을 표현할 건데 이제 실선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5 정도 됩니다. 제일 굵어요. 그 다음 색상은 하늘색.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 조건에 맞춰서 이제 네이어 설정 들어가야 돼요. 먼저 도면체 특성이라고 위에 상단에 중간에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도면체 특성.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뜨죠? 다들 뜨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반짝이는 거 있어요. 반짝. 새 도면층이라고. 이걸 한 5번만 눌러줘요. 그 밑에 도면층 5개가 뜰 겁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도면층 1번을 더블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2번 클릭하시던지 하면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도면층 1 외형선. 도면층 2 중심선. 도면층 3 가상선. 도면층 4 수문선. 도면층 5 윤곽선. 여기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켜기 동결 잠금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그려진 상태에서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리는 걸 지우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잠그거나 아예 못 지우게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 요 세 개는 지금 당장 쓸모가 없기 때문에 손대실 필요 없고 그대로 요 조건을 그대로 맞춰 놓으세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전구가 불이 꺼듯이 꺼져 이렇게. 여기 보면 꺼지죠 이렇게. 이런 거를 꺼트리시면 안 돼. 얘는 구름으로 바뀌어요. 구름으로 이렇게. 아, 눈이구나. 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니까 또 얘는 잠깁니다. 이렇게 잠새로. 간혹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걸 건드려놔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다만 색상 있죠. 색상을 맞춰줘야죠. 외형선은 아까 색깔이 초록색이었어요. 그죠? 중심선은 빨강. 가상선 빨강. 수문선 노랑. 윤곽선은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색상은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신 경우에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선의 굵기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색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선과 가상선 색깔이 같은 거예요. 왜냐? 굵기가 같죠? 0.18. 나머지는 굵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색깔이 다 다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 종류. 선 종류 가시게 되면 컨티뉴스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 떴죠? 이 상태는 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필요한 선의 종류는 1.3선과 2.3선과 그 다음에 은선, 즉 점선이 필요해요. 그럼 1.3선은 어떻게 찾아가냐? 중심선인데 중심선은 이제 센터 C를 치면 돼. C. 어떤 식으로 하냐? 지금 아마 여러분들 키보드가 아마 한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글로. 다시 영문 버튼 눌러가지고 영어로 바꿔주시고 여기 보기 있죠. 보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C를 한번 누르세요. C. 그러면 센터가 뜰 거예요. 만약에 C를 안 넘어간다 그러면 한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변환 버튼. 센터 보이시죠? 확인. 그다음 똑같은 방법 로드. 이번에 P 패턴으로 들어가다 패턴은 2.3선이에요. 가상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로드 한 번 더. 이번에 H 히든 은선에 해당돼요. 은선 수문선 확인.
그래서 센터, 히든, 패턴 총 3개 C, P, H 이렇게 3번 눌러서 로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이제 봅시다. 자, 먼저 외형선은 컨티뉴스 실선에 가는 거고요. 중심선을 센터선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가상선은 패턴, 그 다음에 수분선은 히든 음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센터, 패턴, 히든, 컨티뉴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 가중치라고 했는데, 이 선 가중치는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선에 굵기를 주는 거예요, 굵기. 아까 굵기 준 거 있죠? 초록색은 0.35. 그 다음에 빨간색은 0.18. 빨간색은 0.18. 노란색은 0.25. 그 다음에 마지막 0.5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필요 없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도면 출력할 때 선의 굵기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때 이 선 가중치를 하는 것보다 이 색깔로 구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썩 쓸모는 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 오른쪽 거 손대지 마세요. 요거 손대시면 또 나중에 프린트 안 됩니다. 또 고대 놔두시고. 다 됐으면은 그냥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창 X 표시 눌러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 저장이에요. 닫기 눌러주세요. 다 하신 분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도면치 특성 오른쪽에 보시면 요 도면층을 고를 수 있는 항목이 뜨는데, 요거 누르시면 이제 쭉 나와요. 내용 이렇게.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 선택. 필요한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자, 여기까지 끝내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레이어 설정은요, 현재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새 문서로 해가지고 파일을 불러오면은 다시 원위치 됩니다. 다시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겁나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환경 설정 개념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새 문서에서 불러올 때 이 환경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는 그거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게 이제 템플릿 저장인데, 템플릿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는 글자 있죠? 이건 지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안 써있을 텐데, 이건 지워주셔야 되고, 이건 지운 상태에서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갑니다. 자, 환경 설정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ACAD 있잖아요. ALT.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저장 버튼 눌러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밑에 파일 유형에 보시면 중간쯤에 AutoCAD LT 도면 템플릿 확장자면 DWT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AutoCAD LT 도면 템플릿 DWT라고 써있는 거 찾았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레이어 설정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설정. 그 다음에 저장. 예스. 그 다음 확인.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무조건 예스 하는 확인해주세요. 뭐 문구가 뜨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도면 그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새로 만들기 뜨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ACAD LT ISO라고 있잖아요. 확장 요명. 이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 밑에 레이어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드신 거. 걔를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팅한 이 항목이 그때 따라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면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이게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ACAD에서 새로 만들기. 자, 템플릿 가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DWT 파일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서 열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그 도면층 레이어 설정 가셔가지고요,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외형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특성창이 있어요. 특성창. 특성창에 보시게 되면은 선 색깔이라든지 선의 종류라든지 선의 굵기네. 그러면 선의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손대시면 안 되고 무조건 바이 레이어 또는 도면층별
블록별 안 돼요. 도면층별로. 그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도면층별 바이 레이어로 잡아 놓으셔야지 내가 나중에 이 레이어 설정한 거를 불러왔을 때 따라와요. 이렇게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오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미지를 바꿔놨다 그러면은 안 따라와요. 예를 들어 얘를 초록색으로 바꿔놨다, 스톡창을. 그러면 어떤 거를 해놔도 안 따라옵니다. 초록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동 기능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무조건 도면층별 바이 레이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되겠어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외형선 해놨죠? 자, 이제 그려봅시다. 먼저 마찬가지 서클 명령 C 엔터. 자, 한영 버튼 누르시겠네요. C 엔터. 자, 한 점 찍으시고요. 거기 센터 왼쪽 하단 보시게 되면 파이가 16파이가 있고 30파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16이면은 R8 8엔터. 그 다음에 C 엔터. 그 다음에 중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15엔터. 두 개의 원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치수를 뽑아보면 16이랑 30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선 그려요. 라인 명령 L엔터. L엔터 하시고요. 얘는 직교 모드로 하시면 돼요. 이 원의 중심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F8번 눌러 직교 모드. 거리는 55mm. 그러니까 55mm 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원을 그립니다. 첫 번째 원은 4, 두 번째 원은 15. 반경값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하단에. 얘는 이제 필요한 거죠. 얘는 필요 없었고. 여러분들 상대 극좌표 기억나나요? 상대 극좌표. 골뱅이, 거리, 꺽쇠, 각도. 그럼 거기 보면 각도가 60도가 있고 40도가 있어요. 그죠? 60도 그릴 수 있겠죠? 반경값은 R60이니까 거리값 60이 되는 거고, 그죠? 상대 극좌표에 한번 그려보세요. 60도짜리 선을. 자, 라인 명령 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중심점 클릭하고 골뱅이, 거리는 60, 꺽쇠, 각도는 60도.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 선이 많이 길게 그려졌는데? 어이구, 다시. 왜 이렇게 길게 그려졌지? 다시요. 라인 명령어. 중점 찍고, 골뱅이. 60, 꺽쇠. 60, 꺽쇠? 60도. 아, 60, 꺽쇠 60도죠? 엉뚱하지. 그 다음에 40도 남았죠. 40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시면 100도가 되죠. 기자. 100도. 자, 100도로 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대각선은. 근데, 이거 잠깐 보시면 이제 명령 하나 더 배워야 되니까 명령을 또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신이 이제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메모를 좀 깐깐하게 해드릴게요. 꼼꼼하게. 자, 이번에 별 명령은 로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아로 기능이에요. 아로. 아로는 회전 복사 기능입니다. 회전 이동 복사. 이 아로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요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주의할 점은 반시계 방향은요 플러스 값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값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하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ESC 두 번 눌러주시고 R로 엔터. 자, 도형을 클릭하셔야겠죠? 요거 지금 60도로 만들어진 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또는 기준점은 이 원의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얘는 이동이 아니라 복사잖아요. 이기죠. 옵션 C, C 엔터 치시고, C 엔터. 옵션은 C 엔터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도는, 자,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얘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죠? 그러므로 플러스 40주, 40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현재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40도만큼 틀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드려요. 자, 각도 먼저 확인해 드리고. 나왔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자, ESC 두 번 눌러주시고, R로 엔터. R로 엔터 하셨나요? 그 다음에 도형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 클릭하시고, 바로 C, 복사, C 엔터. 그 다음에 각도는 플러스 40 엔터.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회전 기능 배웠어요. 잊어먹지 마시고. 되셨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C 엔터 하셔가지고 요 끝에다가 원을 그리세요. 원은 얼마냐면 R호네요. 여기죠. R호 하나. 그 다음에 R10 마찬 끝에도 R호 R10 두 개의 원을 그려줍니다. 둘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명령어 추가, 더 진행되기 전에 또 명령 하나 더 배울게요. 또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옵셋 명령어 배울 거예요. 옵셋. 오엔터입니다. 옵셋. 자, 요거는 이제 간격 띄우기예요.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여기 보이는 요 원에 연결되는 이 원들 있잖아요. 요거를 간격 띄우기를 하면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먼저 기본 원을 하나 그려야 되거든요. 원은 서클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요. 서클 명령어 C 엔터. 자, 중심점 여기 찍어주시면 되고, 여기 기준에 대한 중심점 찍어주시고, 끝점은 요 끝점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다 옵셋하면 정신 살아오니까 요 안쪽에 있는 것만 이제 옵셋 할 거예요. 그러면 트림 TR 엔터 한번 치시고, 자, 경계선 잡을게요. 경계선 여기 두 개 잡으세요. 여기 E1과 E1 두 개 잡아주시고, 경계선 TR 엔터 한번 하시고, 경계선 두 개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바깥쪽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자, 다 됐으면 이제 옵셋으로 해가지고요. 옵셋으로 간격 띄울 거예요. 먼저 O 엔터 하시고, O 엔터. 자, 먼저 첫 번째 간격은 알간만큼 띄워주는 거니까 5mm 숫자 5를 넣어주세요. 숫자 5 엔터. 알파벳 5 엔터, 숫자 5 엔터. 그 다음에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방향에 맞춰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옵셋이 돼요. 다시 알파벳 여기 이거는 이제 현재 명령어가 자동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고 아랫방향으로 클릭. 이렇게 옵셋이 되는 거죠. 클릭, 방향 클릭, 클릭, 방향 클릭. 두 번. 자, 알파벳 O 엔터, 숫자 10 엔터 하셔가지고 중심선에서 10mm, 중심선 10mm 간격 띄워주시고요. 다 됐으면 TR 엔터 두 번.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버립니다. 자, 자르실 때는 도면을 보시고 도면에 맞춰서 필요 없는 부분만 차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잘라버립니다.
자, C 엔터, T 엔터 하시고 두 개의 저점을 클릭해 주시고 30 엔터. 자, 원 그려졌습니다. 그죠? 다 됐으면 TR 엔터 두 번. 도형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리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다시 C 엔터, T 엔터. ESC 누르고 C 엔터, T 엔터 하신 다음에 이번에 여기 바깥쪽으로 여기 바깥쪽 위쪽이죠. 반대쪽 아래쪽이 되겠죠. 두 군데를 찍어 주신 다음에 70 이렇게 이제 그려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을 엔터 두 번 치지 마시고 엔터 두 번 치지 마세요. TR 엔터 한 번만 치시고 경계선을 여기 얘랑 얘를 잡아 주셔야 돼요. 두 군데. 그게 자르기가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필요 없는 부분 클릭.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1차 연장하기 들어갑니다. 연장하기는 EX 찍어주시면 되고, EX 엔터. 익스텐드라고 뜨죠? 그 다음에 경계선은요, 요게 되겠죠, 여기, 원호. 원호.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여기 빨간색 선 있죠? 얘를 찍어주시면 선이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까지. 끝까지 늘리세요, 선은. 다 됐으면 다시 ESC 누르고 EX 엔터, ESC 누르고 EX 엔터. 다시 이번엔 요 경계선 여기 원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손 늘려주시고 이만큼. 경계를 클릭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선을 클릭하시면 돼. 짧아진 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렌스 기능을 이제 할 건데 선 늘리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심선이 외형선에 일치되는 게 아니고 어긋나 있어요. 살짝씩 어긋나 있거든요. 지금 삐져나와 있어요. 그 삐져나와 있는 도형을 다 그려주셔야 돼요. 선을. 그래서 렌스 기능을 씁니다. 그 렌스는 어떻게 쓰냐, LEN 엔터, LEN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D 엔터, 증분값. 네, LEN 엔터, D 엔터. 그 다음에 거리값은 한 5 정도, 숫자 5 정도 넣어주세요. 거리값은. D 엔터, 숫자 5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늘리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을 한 번씩 클릭해주면 선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러죠. 숫자 5 엔터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하세요. 늘리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면 늘어날 겁니다. 한 번씩만 클릭하세요. 두 번 클릭하면 두 번 늘어나요. 다 하셨으면은 여기 밑에 원 두 개 있잖아요. 여기다 십자선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십자선을. 여기도 지금 중심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십자선. 그리고 이 선은 좀 늘려야겠네요. 그죠? 이 선 늘려야 되고. 자, 아까 EX 기능을 해서 늘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명령어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클릭하고 끝점 잡고 늘려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선을 다 그렸으면은 이 선을 다 선택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레이어에서 중심선을 바꿔주셔야 돼. 외형선을 중심선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선을 다 클릭하신 다음에 레이어 설정 가셔가지고 중심선 바꿔주시면 돼. 여기 늘려진 선 LEN, DE, LEN 엔터, DE 엔터 숫자 5 엔터 하셔가지고 선을 다 늘려주시고 일정하게 삐져나오게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여기 보면 점 간격이요 되게 크게 잡혀 있어가지고 도면에 보시게 되면 점 간격이 한 두세 개씩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점 간격 조절을 할 수가, 이제 점 간격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뭐냐면 이제 LTS라고 해서 LTS, 얘는 점 간격 조절하기예요. LTS인데 LTS, LTS, ESC, LTS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LTS의 축적 비율이 1로 나오거든. 1로 잡혀요. LTS 엔터 치시면 1보다 짧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 0.3 정도 입력해보세요. 0.3 엔터.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점 간격이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LTS 엔터 치고 0.3m. 눈에 시각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0.3m. 그렇게 양이 많아요? 다 ES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그거는. 다 됐어요? 여기 이 선을 보세요. 선이 조밀조밀하게 점이 여기 여러 개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보실래요? LTS 1로 바꿔놓을까요? 점이 하나밖에 안 보인다니까 점이. 점 하나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LTS 0.3 하면 점이 조밀조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 됐으면은 자 이제 녹화가 이거 안 된 부분이 녹화 좀 떠야 되니까 무브 기능 배워볼게요. 무브는 M 엔터 M. 자, 무브는 M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도형을 다 선택하세요. 선택.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 찍고 또 다른데 기준점으로 찍어주시면 이동을 합니다. 이게 무브 기능이에요. 근데 이 무브 기능은 이렇게 점과 점 이동도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무브 M 선택하시고 클릭.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 내가 100mm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 100,0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100mm만큼 이동이 된다는 거. 각도 다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남은 시간은 복습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